재산을 만드는 15가지 방법. 우리가 흔히 재산이라 하면 물질적 가치나 금전적 여유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단순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재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좀 더 풍성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모든 경험과 성찰, 그리고 마음가짐 역시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여러 감정과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축적됩니다. 아래는 실패, 약점, 슬픔, 시련, 후회, 불안, 위기, 휴식, 습관, 연령, 신용, 목표, 호기심, 애정, 식생활이라는 1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각각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산이 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1. 실패를 통해 재산을 만든다. 좌절로 흘린 눈물이 성공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수많은 시도 중에는 반드시 불합리한 결과나 예상치 못한 난관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실패를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반성을 앞으로의 도전 재료로 삼는다면 그 실패는 곧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데 집중한다면 그 흘린 눈물은 훗날 더 크게 꽃피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2. 약점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강함에 대한 동경이 지혜의 열매를 맺는다. 누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서툴고 다른 이는 특정 기술이 부족하거나 쉽게 단념해버리는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그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두드러짐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강함에 대한 동경이 깃들어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를 얻습니다. 약점을 알면 전략이 생기고 전략이 생기면 우리는 단순 노력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3. 슬픔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성장의 열매를 맺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깊은 슬픔을 맛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슬픔에 매몰되어 지속적인 상실감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 감정을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한층 단단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러한 유연성은 결국 인생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한층 성숙한 태도를 길러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곧 큰 재산이 됩니다. 4. 시련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난관을 극복한 경험이 자신감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살아가면서 인간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마주했을 때 피하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맞서 싸우거나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난관을 넘어선 경험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줍니다. 나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자신감은 훗날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시 한번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후회를 통해 재산을 만든다. 버릴 수 없는 감정의 활력이 열매를 맺는다. 후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그 말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 와 같은 생각이 쌓여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후회의 감정도 결코 버려야만 하는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를 통해 우리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 혹은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내고 싶은 동기가 생깁니다.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감정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6. 불안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현실에 맞서 싸울 용기가 여유의 열매를 맺는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또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불안에 매몰되어 자신을 채찍질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불안 자체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여 현실에 맞서는 행동을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이룬 성과를 통해 의외의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7. 위기를 통해 재산을 만든다. 피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성과의 열매를 맺는다. 위기는 갑자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때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는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다면 오히려 전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의 상황을 극복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큰 성과와 보람을 얻게 합니다.
8. 휴식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고 성과를 내고 발맞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아를 돌아보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시간은 겉보기에는 쓸모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인 시간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고 지나온 문제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휴식은 굳이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여유와 감사의 마음이라는 값진 재산을 쌓아줍니다. 9. 습관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평온의 열매를 맺는다. 습관은 매일 반복되는 행동 패턴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하고 프로덕티브한 삶의 기반이 되고 나쁜 습관은 체계와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습관은 거창한 목표 설정보다도 실천 가능성이 높습니다. 꾸준히 작은 것부터 습관화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엄청난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 등은 결국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의 커다란 밑거름이 됩니다. 10. 나이를 통해 재산을 만든다. 작은 축적이 젊음의 열매를 맺는다. 연령이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제 늙었다라는 생각에 위축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들과 기억들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자산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삶의 축적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더 젊고 가치 있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과거에 배워둔 지식과 기술, 그때 깨달았던 교훈들은 몸이 조금씩 쇠퇴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축적이 쌓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거나 새로운 배움을 시도할 때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11. 신용을 통해 재산을 모은다.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함이 온정의 열매를 맺는다. 사회는 서로 간에 신용을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은 금융적인 신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약속, 책임감, 정직함은 모두 신용의 핵심이며 이를 지키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협업할 기회나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의 신용은 인생에서 커다란 사회적 재산을 이룹니다. 12. 목표를 통해 재산을 만든다. 우선순위를 붙여 성취의 열매를 만든다. 인생에서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없어지고 그에 따라 동기도 잃게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에는 막연하게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목표를 잡기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성취감을 누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작은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또 다른 도전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결국 우리 인생의 여러 분야에서 풍성한 결과물이라는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13. 호기심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꿈을 이루는 준비가 기회의 열매를 맺는다. 호기심은 무언가를 시도하게 만드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도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기심은 지루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과 정보는 미래에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 적절히 활용될 소중한 재산입니다. 한번 호기심이 불타오르는 순간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고 탐구하며 꿈을 이루기 위한 내적 준비 과정을 밟게 됩니다. 14. 애정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한결같은 자세가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 인간관계든 일에 대한 열정이든 심지어 사소한 취미에도 어느 정도 애정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기울이고 꾸준히 관심을 주는 애정 어린 태도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한결같은 태도는 타인을 감동시키고 스스로에게도 만족감을 줍니다. 결국 주변에 건강한 관계가 생기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도 커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연결해주는 애정은 결코 금전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재산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5. 식생활을 통해 재산을 만든다. 매일 맛있게 먹는 음식이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또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세 끼를 간단히 때우기만 하는 습관이 지속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식생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면 이는 곧 평생 이어지는 건강이라는 재산으로 되돌아옵니다. 잘 먹고 맛있게 먹는 일상의 작은 행복은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기력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재산이라고 해서 꼭 눈앞에 드러나는 금전적 가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온갖 감정과 상황,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의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자산을 결정합니다. 실패는 도약의 디딤돌이 되고 약점은 발전의 단서가 되며 슬픔과 시련, 불안, 후회는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체험과 자기 확신은 스스로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기대어도 좋을 만한 신용과 지혜를 선물합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살아가는 습관,
인간관계에 쏟는 애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휴식까지 모두 합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매일의 식생활마저 건강하게 가꾸면서 삶을 풍요롭게 누린다면 그 자체가 바로 삶의 영광이자 보람일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15가지 방법은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책임감 있고 꾸준한 태도로 임한다면 어느덧 당신의 삶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값진 재산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